근육도 패션이다. 근육도 패션이다. 근육도 패션이다. 근육도 패션이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은 이제 갓 운동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헬린이 수준의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을 좀 오래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컨텐츠를 기대해 주시고요. 운동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고찰과 패션과 운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길게 제가 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바탕으로 안녕하세요. 셀피 크리에이터 TV 셀크입니다. 매번 센트인배 채널에서만 찾아뵙다가 오랜만에 이제 셀피 크리에이터 TV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앞으로 이 채널에서 저의 패션 앤 라이프 스타일을 셀피 크리에이터 TV 채널에서 여러분께 찾아뵐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은요, 근육도 패션이다. 근육도 패션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컨텐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운동에 대한 고찰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쟤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헬린이 수준의 갓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동을 했는데 뭔가 변화가 없다 생각되시는 분들, 운동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운동을 했어요.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몇 년도에 제가 운동을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상하게 5년이 좀 넘어가게 되면은 운동을 몇 년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 횟수에 대한 생각을 좀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5년 이상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제가 운동을 어떻게 시작을 했고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운동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고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제가 운동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제가 좀 패션에 좀 관심이 많고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옷에 그런 핏, 옷에 그 원하는 핏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핏을 찾고자 근육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이상향의 핏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운동을 시작한 것 같고요. 사무직을 제가 이제 좀 꽤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앉아서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소화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위장장애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운동을 이제 하고 나서부터 위장장애를 극복을 했죠. 그 뒤로 이제 운동에 대한 매력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좀 젊을 때 근육 옷을 입고 싶은 그런 패션에 대한 열망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그것도 꽤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운동을 하시나요? 지극히 개인적인 저희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몸에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몸이 어떤 비율인지, 자기 몸에서 어떤 부위가 근육이 가장 잘 발달된 부위인지, 반대로 어떤 부위가 가장 약한 부위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한국인 체형은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고 하체가 발달된 그런 체형이에요. 쉽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행동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걷는 거잖아요. 걸으면서 다리 운동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서 하체가 발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평균 체형이죠. 이제 허리가 길어서 이제 다리가 짧아 보이는 그런 체형입니다. 저희 가장 발달된 부위는 어깨. 어깨가 좀 운동을 하게 되면 쉽게 펌핑이 되고 자극이 좀 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위예요. 어깨랑 하체가 좀 발달된 부위고요. 나머지는 좀 약한 부위라고 보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더 약한 부위를 찾자면 이제 팔 부분, 이제 다른 부위는 뭐 가슴이나 등이나 뭐 코어 부분들은 이제 제가 운동을 해서 보완을 했는데, 팔에는 좀 관심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좀 느슨하게 하게 됐고, 팔 부분에 근육이 좀 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한 부위를 찾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동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운동 방법을 바꿔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체질도 알아야 돼요.
본인 체질이 살이 잘 찌는 체질인지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인지를 알고 운동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에요. 운동에는 두 종류가 있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있는데 살이 잘 안 찌는 체질 같은 경우는 유산소보다는 무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겠죠. 유산소는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칼로리를 소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라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의 비율을 무산소를 8이라고 하면 유산소를 한 이 정도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몸을 충분히 관찰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몸의 비율, 발달된 근육 부위, 약한 근육 부위, 본인 체질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운동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마다 자기 운동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매우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버티기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헬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운동은 보통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벤치프레스를 예를 들면은 이완의 자세와 수축의 자세이거든요.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이렇게 내릴 때 천천히 좀 내려주는 편이에요. 수축은 좀 빠르게 해서 강하게 수축을 줄 수 있게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운동을 아무래도 이제 천천히 하다 보니까 원하는 부위에 자극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를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자극 위주의 운동. 천천히 하면서 이제 저의 자세를 보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세가 맞게 하는 건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운동 방법은 천천히 운동을 하면서 자극 위주의 운동을 하면서 정확한 자세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게를 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상태보다 더 벌크한 몸의 상태를 원하게 된다면 무게를 좀 많이 올려서 이제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저만의 이제 운동 스타일을 고집하다 보니까 자극 위주의 운동, 그 다음에 자세 위주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할 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거울을 많이 보면서 해요. 거울을 보면은 제가 운동을 정확한 자세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거울 보면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쟤는 헬스장에 거울 보러 왔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울 보면서 운동을 하는 게 몸을 관찰하면서 어느 부위의 근육이 부족한지 또 어느 부위의 펌핑이 잘 되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헬스장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자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걷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체가 발달이 되는 것처럼 평소 자세가 이렇게 반듯하고 가슴이 열려있고 등이 펴지고 어깨가 올라가 있고 이런 자세를 평소에도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 부위별로 근육이 평소에 단련이 돼요.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운동을 같이 해주면은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자세가 되게 좋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몸의 변화도 이제 차츰 있게 되고 그 변화를 즐기면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계기 같습니다. 노출을 즐겨야 돼요. 그런 병 수준은 아니더라도 제 몸을 자꾸 노출을 할수록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어떻게 몸을 만들어야겠다는 것도 알게 되고 평소에 이제 몸 사진도 많이 찍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몸을 관찰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노출도 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으면서 자기 몸을 꾸준히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몸에 대한 이해, 자기 몸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의 양이 필요해요. 세 가지 양의 비율이 적절해야지만이 자기 몸을 빨리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통 이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세 가지 양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영양,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운동량, 부위별로 몸에 자극을 주는 운동량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휴식량, 수면을 통해서 적절한 휴식량을 가져야지만이 피로가 누적된 근육들이 이제 쉬면서 더 발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양, 영양, 운동량, 휴식량 세 가지의 양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지만이 근육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만의 운동 철칙이라고 할까?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고집하고 있는 건데 절대 다치지 말자라고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무게도 과하게 치지 않고 안정 범위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편이고 그런 이유에서 또 운동도 천천히 하는 이유도 있고요. 생각하면 그래 운동은 이제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급하게 운동을 하다가 한 번이라도 다치게 되면 허리랄지 이렇게 손목이랄지 관절이랄지 한 번 다치면 이렇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내 몸 다치지 말자
안 다치면 이제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다치면은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 심하면 이제 회복이 안 돼서 부위를 피해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태를 애초에 제거하자. 절대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하자. 그런 이유로 다양한 보조 장비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죠. 센팀브의 채널에서 콘텐츠로 소개한 적도 있는데 첫 번째로 구매했던 것은 글러브예요. 보통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아령이나 뭐 봉을 많이 잡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굳은 살이 많이 벗기고 되게 아파요. 손이 되게 건조하다 보니까 글러브는 필수적으로 필요했고 손목을 많이 쓰게 되니까 손목 압박 밴드가 또 필요했고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할 때는 이제 또 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허리도 절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허리 벨트 이 정도로 해서 저는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무게를 좀 더 많이 치게 되면 이제 무릎 아래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이 정도의 보조 장비로도 충분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 성장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저만의 동기부여는 뭐냐면 운동은 또 장기팔이라고 하죠. 운동복도 사고 뭐 장비도 이제 착용을 하면은 보기만 해도 운동을 하면서 장비와 옷을 보면서 약간 힘이 난다고 해야 되나?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울을 자주 보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했는데 뭐 이 부분이 좀 약해 보인다. 이 부분이 좀 운동이 잘 되는 것 같다라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자극을 좀 느끼는 편이고요. 집에 있을 때나 뭐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을 하면서 저희 몸을 계속 관찰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자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약하구나, 이 부분은 좀 잘 다져졌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운동의 방법도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럼 몸을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목표를 좀 과하게 설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엄청나게 몸을 만드는 트레이너들은 보통 단기간에 그렇게 몸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운동을 해가지고 다져진 몸이기 때문에 그런 몸을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쉽게 지치고 나는 불가능할 거야 하고 이렇게 운동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과하게 목표 설정을 하지 말고 주변에 나보다 좀 나은 이 사람 정도 몸은 내가 좀 빨리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그 몸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요. 헬스장 가서 이 사람보다 몸을 좀 내가 좋게 만들겠다. 아니면 뭐 SNS에서 보면서 이 정도 몸은 내가 만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사람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장기간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옷 패션과 근육 관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육도 패션이에요, 여러분. 근육 옷을 입어보는 게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고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소망하는 리스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제가 느낀 바로는 옷이 편하면 살이 찝니다. 왜냐면 평소에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편한, 막 되게 루즈하고 박시하고 편한 옷을, 자기 몸의 체형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편한 옷을 입으면은 몸이 편해지기 때문에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더불어 모든 근육 부위가 긴장을 하지 않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옷을 좀 타이트하게 붙는 것을 입고 좀 옷을 불편하게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옷이 좀 붙게 입고 타이트하고 불편하게 옷을 입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편해지고 그러면 몸이 경직되고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이제 근육 부분에 자극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극을 꾸준하게 줄 수 있고 옷에 이제 체형이 드러나기 때문에 배가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걸 쉽게 평소에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힘을 줘서 이렇게 경직된 자세를 항상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패션 스타일이 워낙 이제 옷을 좀 붙게 입는 걸 좋아하고 핏하게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근육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반대로 그러면 이제 겨울 같은 시즌에는 이제 벌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몸이 커져야 되는데 옷이 너무 타이트해버리고 불편해지면은 몸이 늘어나지 않겠죠. 그럴 때는 이제 옷을 좀 편하게 박시하고 와이드하게 옷을 입어주면은 벌크업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육도 패션이다. 근육도 패션이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근육도 패션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콘텐츠를 제작해봤는데 쟤는 뭐야, 지가 뭐
헬스 트레이너도 아니고 몸도 되게 좋지도 않은데 나와서 무슨 이런 설명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꾸준하게 운동을 해왔고 옷의 핏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부족한 면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다치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저의 이제 운동 스타일과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근육이라는 것도 이제 패션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동과 패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